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자, 이 트레이닝의 근본을 전달하는 휘코치입니다. 제가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13년 동안 수술 재활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 뵈면서 때로는 최선을 다한 운동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술 후 또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과연 이 통증이 조직 손상인가 깊이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한 고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수술 후 몇 달간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거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허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정도로 심하게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거의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회원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통증신경과학 교육, 이 PN이라는 접근을 통해 조금 생소한 접근이죠.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그분의 통증과 삶의 질, 그리고 이 통증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이런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분의 통증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 놀랍게도 이 통증신경과학 교육, 이 PN이 오늘 설명드릴 이 PN이라는 접근을 통해 그분의 통증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통증의 양이 막 줄어들고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처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바로 이 통증신경과학 교육이 어떻게 재활 트레이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피트니스 및 재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 PN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객에게 더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이 PN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 방금 설명을 안 했었나요? 이제 이 PN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부분은 이 통증을 손상된 조직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 정도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는 주로 증상을 억제하거나 때로는 오피오이드와 같이 이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한계에 부딪히죠. 그리고 이 운동을 전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접근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들리시나요? 왜 갑자기 화면이 멈췄지? 혹시 들리시나요? 좋아요. 화면이 멈췄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피애니에 대해서 이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왜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통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 통증을 손상된 조직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는 주로 증상을 억제하거나 또는 오피오이드와 같은 이러한 통증 조절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대개 어디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원님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한계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만성 통증이나 이 약물 의존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운동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P&E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접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에서는 통증을 단순히 손상된 부위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신 통증이란 우리 뇌와 이 신경계가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통증 스위치가 뇌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통증신경과학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P&E 효과는 절대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 P&E의 이 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 한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학술지인 이 사이언틱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인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복강경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예요. 한 그룹은 수술 전후로 이 통증신경과학 교육인 P&E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통증관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술 7일째 이제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호소한 비율이 P&E 그룹 같은 경우는 22.8%, P&E 같은 경우는 22.8%에 불과했지만 일반 관리 그룹과 같은 경우는 39.7%라는 그러한 수치를 보고를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죠. 뿐만 아니라 평균 오피오이드,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오피오이드라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를 의미합니다. 이 오피오이드 소비량 역시 P&E 그룹이 일반 관리 그룹에 비해 38%나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P&E가 이제 통증 감소 효과는 물론, 그리고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환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회복의 질이라고 하는, 이제 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회복의 질 점수 역시 P&E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도까지 이 P&E 교육에 의해서 이제 향상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 P&E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벨기에 학자거든요. 로리머 모슬리라고 하는 이 통증과 관련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만성 요통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이제 P&E가 통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두려움 회피 행동을 줄이며, 나아가 실제 기능적 활동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고해 왔습니다. 또한 슬관절 전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다는 거 있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수술 전후로 일반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수술 전에 이 P&E를 이제 교육한 그런 집단에서 수술 후 통증이나 기능 회복, 심지어 입원 기간 단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P&E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서 실제 임상 결과로서 그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 트레이닝 분야에서
이 PNE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들이 이해 가셨나요? 자, 이 연구 같은 경우는 PNE 그룹과 이제 컨트롤 그룹 간의 수술 후 통증 강도를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컨트롤 그룹입니다. 컨트롤 그룹.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룹이 PNE 그룹이에요. PNE 그룹이 수술 24시간 전에는 같은 정도의 통증은 발생되는데 이제 수술 후 12시간 뒤에는 PNE 그룹이 급격하게 낮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6개월 뒤에는 이제 같은 정도의 통증을 보고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결과는 수술 전후로 PNE 교육이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PNE는 정확히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어떠한 원리로? 이제 이 PN이라는 것은 통증신경과학 교육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늦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통증이란 것이 조직 손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통증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통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통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 회원 또는 이러한 수술 후 재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통증이 조직 손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증이 조절될 수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통증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증, 일골, 손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이제 깨뜨리는 게 이 통증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이 심할수록 몸이 더 많이 손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견 회원님 이제 어깨 손상별 재활 운동화 스터디를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이해가 하실 텐데 50견을 그러니까 50견 병변을 앓고 계신 회원님들 중에 어깨 통증이 염증기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통증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게 되면 이 활동량을 줄이게 되는 것으로 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제가 지금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선생님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시합이어서 그렇습니다. 시합이어서 그래요 선생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50견의 그러한 50견 병변이 발생하는 주요 인자 중에 한 개가 또는 위험 요소 중에 한 개가 제가 이 활동량을 줄이는 행위라고 제가 어깨 손상별 재활 운동학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그리고 또 극심하게 발생하면 해당 부분이 많이 손상된 거라는 오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활동량을 더 많이 줄이게 됩니다. 활동량을 더 많이 줄이게 되면 더 이 동결견과 관련해서 이 동결될 때 더 많이 유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어깨의 ROM이 감소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할수록 몸이 더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만성 통증과 같은 경우는 실제 조직 손상은 이미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경계가 과거의 통증 경험이나 또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발생하죠.
다시 설명드려서 실제로 조직 손상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히 대표적인 예시로 만성 통증과 같은 경우는 조직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는 내가 현재 불안감 또는 실제적으로 몸이 막 불안정하고 이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현상 때문에 위험 신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면서 발생하는 것이 이 만성 통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직 손상은 이미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P&E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반드시 이 현재 조직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찬우쌤 질문.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찬우 선생님께서 방금 만성 통증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통증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직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조직 손상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죠. 거기에 혈액순환이 되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만성 통증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런 조직 손상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요소 중에 한 개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재앙적인 사고를 했었는지, 이런 모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이 통증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 통증이 실제로 더 발생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몸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과 만성 통증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만성 통증이 있는 그 부위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발생하면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볼까 저렇게 움직여 볼까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통증이 만성 통증이 발생된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있었다면 과연 그 통증을 신경이나 썼을까요? 아마 대수롭지 않게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취약한 부분에 있는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불편하다라고 제가 계속 인지를 하고 그 통증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 조직에 실제 손상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 과거의 경험들이 이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통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PN이라는 것은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통증 관련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이 PNE 교육 후에 이러한 두려움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국적 사고의 완화인데요. 카타스트로픽 띵킹이라고 하는 이 파국적 사고, 그러니까 파국적 사고하면 뭔가 이상하죠. 이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국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 통증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대표적으로 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조금 기형이 있거나 또는 대표적으로 이 척추 전방전이증 선생님들 있거든요. 척추 전방전이증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수술하지 않는 이상 이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이 다시 붙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러한 파국적인 사고를 합니다. 재앙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이고 과장된 생각들은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 파국적 사고와 관련해서 매우 취약한 사람인데 저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대흉근에 중앙섬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선천적으로 중앙섬유가 없으면 벤치프레스 할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중앙섬유 엄청 큰 근육이죠. 중앙섬유 엄청 큰 근육이에요. 스쿼트를 하는데 대둔근의 3분의 1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 불안정하고 엄청 떨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이 내력의 벡터가 계속 바뀌는 게 느껴져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디빌더로서 끝났다. 나는 보디빌더로서 더 이상 이거 나아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때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은 상당히 정교하고 결국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제가 발전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러한 사고가 보디빌더들에게도 나타나지, 멀쩡한 보디빌더들에게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통증은 우리 회원들에게, 이러한 파국적 사고는 이 통증 있는 회원들이 가지기 정말 쉬운 그러한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회원님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운동으로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이해 가셨죠? PNE는 이러한 파국적 사고의 이 고리를 끊고 통증을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해 가시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연구에서도 PNE를 받은 그 그룹이 통증 파국화 척도라는 게 있어요. 페인 카타스트로피 페인 카타스트로피, 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스케일 있거든요. 페인 카타스트로피 뭐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점수가 일반적인 관리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PNE가 이제 통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파국적인 사고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통증 경험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이제 중추 감작에 대한 이해와 조절과 관련해서도 이 PNE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인 통증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척수와 뇌의 신경세포들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적인 통증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척수와 뇌의 신경세포들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약한 자극에도 강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중추 감작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PNE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런 중추 감작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것이 실제 조직 손상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엄청나게 막 예민하고 또는 엄청나게 반복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불편하셨던 그 부위가 더 크게 불편감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중추 감작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해에는 고객이 자신의 통증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완요법이나 또는 점진적 활동 증가와 같은 이 전략을 통해서 신경계의 과민성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게끔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완요법이나 점진적 활성도 증가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연구에서 이제 PNE가 이러한 중추 감작 지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연구들이 정말 많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능한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 기전은 신경계 가소성과 관련해서도 이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이 신경계 가소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 뇌와 신경계는 변화에 적응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와 신경계가 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신경계 가소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PNE는 이러한 신경계 가소성을 활용해가지고 통증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이고 통증 처리 경로를 긍정적으로 재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PNE는 뇌가 통증을 덜 위협적으로 해석하도록 새롭게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신경계 가소성을 활성해서 그 신경계 가소성을 활용해서 통증 과민 반응을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뇌가 통증을 덜 위협하도록 해석하도록 교육하는 거죠. 위협적으로 해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한 적용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PNE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PNE가 우리 피트니스, 재활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이 신체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서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을 넘어서 이 고객이 이제 자신과 그 몸의 통증을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P&E를 통해서 이 고객에게 통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잘못된 믿음을 교정을 해줄 때 고객은 수동적인 치료 대상에서 이 능동적인 이 회복의 주체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P&E를 통해 고객에게 통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했을 때 이 고객은 잘못된 믿음을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객은 스스로 수동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회복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적 개입과 같은 경우는 고객의 회복 과정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테크닉 또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에게 P&E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통증의 이해를 돕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 자기 효능감과 운동 수능도 향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P&E가 트레이닝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제 통증 때문에 운동이나 재활 활동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E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통증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통증이 반드시 추가적인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객은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이 통증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또는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운동 수능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재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담당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급성기부터 장기적인 건강 관리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P&E는 수술 직후 급성기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고객에게 또는 운동 중 통증을 경험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러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교육법 또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는 고객의 상태에 따라 훨씬 폭넓고 심도 있는 이 P&E
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과 전문가로서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신뢰도 향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들의 재등록률, 그리고 더 나아가 몸값의 향상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담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활 트레이너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실력을 계속해서 높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P&E를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실전 방법을 안다면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 교육은 첫 번째, 쉬운 비유와 긍정적 언어로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잘못된 비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비유. 자, 디스크 회원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당신의 디스크는 닳아 없어진 타이어 같아요. 라고 만약에 이 디스크를 설명한다면, 선생님들 디스크가 부서져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매우 부정적으로 이 회원은 느끼겠죠. 그리고 불안감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비유를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선생님의 이런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보 시스템을 다시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활용해 가지고 이 신경계의 과민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언어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보호 신호이지 반드시 손상 신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잘못된 믿음을 탐색하고 그리고 이 통증과 관련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객의 잘못된 통증, 믿음을 탐색하고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개방형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 통증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 고객이 이 통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방형 질문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이러한 질문 역시 이제 이렇게 개방형 질문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 속에서 이 P&E 원리에 기반하여서 교정해 줄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서 부드럽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통증이 발생하면 움직이면 안 된다. 또는 이 통증은 조직 손상의 결과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선생님들께서 부드럽게 잘 이렇게 타일러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해 왔던 이제 제 경험인데, 회원님들은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고 불쾌했던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들 앞에서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애기 다루듯이 또는 이 갓 태어난 병아리 다루듯이 잘 타일러서 이렇게 선생님들 함께 이 P&E를 실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통증 관리 전략을 함께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점진적인 노출입니다. 고객이 두려워하는 움직임이나 활동을 아주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못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원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강도가 높은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움직임을 바로 시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재활 트레이닝과 같은 경우는 이 회원이 생각했을 때 어렵고 위험한 운동이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라고 취급하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운동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이 회원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난이도도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객이 두려워하는 움직임이나 활동을 아주 낮은 강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을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 항상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경계의 과민성을 줄이는데 이러한 점진적 노출은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완요법 또는 호흡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이나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들, 대표적으로 CSAS가 있겠죠. 헬핏에서 교육하고 있는 CSAS.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이 CSAS와 이 AI 툴을 접목한 아주 강력한 그런 서비스가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아마 이 피트니스 판을 아예 뒤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최신 나온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 회원님들을 더 괜찮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는 선생님들 분명하게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발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치고 나가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고는 그런 스포 살짝 드리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호흡이나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들은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줄이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이제 하여서 이제 통증 인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님이 통증을 이제 겪고 있다, 또는 통증과 관련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딱 1분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어볼까요? 라고 이 짧고 간단한 코칭으로 이제 회원들에게 이러한 이완요법 또는 호흡 운동에 대해서 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분산 및 인지행동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인데, 통증에만 집중된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선생님들께서 괜히 말 한번 걸어보고, 또는 선생님들께서 괜히 다른 부위 한 번씩 만져주시고, 그렇게 이 회원이 다른 쪽에 계속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회원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테크닉도 우리는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선생님들은 오늘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 P&E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접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가져가신다면 전문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시 말씀. 실은 제가 오늘 밴딩 마지막 날이거든요. 밴딩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 P&E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접근을 안다면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신감이 회원들에게 느껴질 겁니다. 또는 이 회원들이 그 자신감 있는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고, 또는 그 어투를 보고, 그리고 이 근거를 보고 선생님들께 신뢰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배우신 이 P&E 원리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고객의 통증의 민감도를 낮추고 재활 트레이닝의 성공률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선생님들 이해하셨죠? 이것은 숫자로 보이는 개선뿐만 아니라 고객 삶의 질과 이 트레이너 선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높이는 이러한 P&E 접근법은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스스로에게도 전문가로서의 큰 자부심과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P&E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셨으면 선생님들은 이미 한 걸음 내디딘 또는 앞서가는 이 재활 트레이너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P&E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지식들이 선생님들의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고요. P&E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교육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마법의 지팡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 훈련을 하듯이 꾸준한 학습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그리고 선생님들께서의 스스로 이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선생님들이 강력한 전문가로서 이제 나아가도록 이제 도와준 하나의 테크닉 또는 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움을 어떻게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강의가 끝난 후에 오늘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핵심 원리들을 선생님들의 언어로서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이 P&E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햇빛 플랫폼 내 커뮤니티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이 햇빛에서 좋은 강의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심도 있는 학습과 궁금증을 해결할 그런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이 햇빛은 이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아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햇빛의 다음 교육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P&E 교육은 이 햇빛에서 준비한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의 그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교육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리고 임상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 단계를 충실히 이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어느새 선생님들께서는 이 재활 트레이닝 분야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을 하실 말 이상하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새 통증 관리 및 재활 분야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성장한 선생님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지식을 실제 고객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용기와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 너무 익숙해진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었지. 근데 내 회원님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트레이닝 해야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객의 이야기를 더 깊이 경청하고 그리고 통증에 대한 회원님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P&E의 원리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스스로 엄청난 성장과 보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통증 관리는 이제 단순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증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뇌와 신경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제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영역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트레이너 선생님이야말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현장에서 주도해 나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얻으신 통찰과 지식들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만나는 고객들에게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을 선사하는 그러한 멋진 선생님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햇빛은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가장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콘텐츠와 전폭적인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해피 교육 여정에도 변함없는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선생님들의 빛나는 성장과 그리고 성공적인 전문가로서의 여정을 이 해핏이 항상 마음 다해서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트레이닝으로 또는 운동으로서 회원님들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해핏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